안녕하세요. 캡틴 미어캣입니다. 아크 인베스트에서 ARKX ETF를 상장한다는 소식으로 인해 우주항공 종목들이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우주항공 분야에 포함되는 드론 제작 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론 하면 세계 넘버 1위 DJI가 있죠? 그리고 떠오르는 드론 기업 이항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기업 드라곤플라이를 알아볼 텐데요. 드라곤플라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DJ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억 달러 규모의 미국 드론 시장은 최근까지 중국 드론 제조업체인 DJI가 장악했는데요. 이 DJI가 미국 정부의 제재로 인해 2020년 12월에 블랙리스트 기업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도 DJI에 등을 돌렸습니다. 등을 돌리게 되면서 수혜를 받게 된 기업이 드라곤플라이, 이 기업입니다. 드라곤플라이의 CEO인 카메론 첼이 세계 3대 드론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드라곤플라이는 캐나다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최근 소식에 의하면 나스닥 상장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라곤플라이 기업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드라곤플라이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항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아주 짧게 비즈니스 모델만 딱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드론 택시입니다. 드론을 통해 드론 택시뿐만 아니라 장거리 여행에도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북미 최초로 여객용 AAV 비행 운항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그 물류 쪽에도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드론하면 DJI인데 DJI를 제치고 중국 물류 드론 1위 업체가 되었습니다. 이 드론을 활용해서 소방 쪽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은 소방뿐만 아니라 에어 앰뷸런스 국제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드론을 활용해 드론쇼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AAV 이항은 광정우 공장에서만 50대를 생산하는데 광동성 신공장 건설에 착수했으며 건설이 완료가 되면 50대 생산되던 게 600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성장률이 굉장해요. 좀 아쉬운 건 현재 주가가 너무 높아져서 살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짧게 이항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본격적으로 드라곤플라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곤플라이 설립자 카메론 첼, 이분이 카메론 첼입니다. 이 회사는 1998년에 설립된 상업용 드론 회사입니다. UAV, 무인항공기, RPAS, 원격 조종 항공기 시스템, UVS, 무인 차량이고요. 수상 경력이 있으며 업계 최고의 제조업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카메론 첼은 본인의 회사가 기술 회사라고 말을 했는데요. 제가 드라곤플라이를 조사를 하면서 어떤 자료에서는 드라곤플라이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플랫폼 회사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기술력은 대단합니다. 1998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드론만 계속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서는 뛰어나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드론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수집을 했어요. 지금도 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랫폼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향후 이 회사의 미래 성장성에 있어 강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드라곤플라이는 모든 산업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국방, 환경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에너지 쪽에는 전기회사, 재생에너지, 그리고 강업회사, 석유가스 회사, 이 네 가지 에너지 사업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모델은 이러하며 이 모델의 주력인데요. 드라곤플라이 코맨더리라고 대규모 프로젝트의 이상적이며 비행시간 35분의 듀얼 배터리 쿼드코프터입니다. 이 모델은 드라곤플라이어 S4P입니다. 중형 프로젝트의 이상적이며 18분의 비행시간 반자동 쿼드코프터입니다. 다음 모델은 M600 프로입니다.
M600 프로는 18분의 비행시간을 가진 멀티로터 드론, 영상화 및 연구용이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매퍼인데요. 45분의 비행시간을 가지고 있는 완전 자동화 드론입니다. 이 매퍼가 에어로바이러먼트가 드래곤플라이랑 계약을 맺어서 매퍼를 시장에 상용화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2020년 3월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작년이죠. 작년 3월인데 에어로바이러먼트가 미국에서 무인항공기 업체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그런 회사랑 계약을 맺었을 정도면 기술력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드래곤플라이는 드론뿐만 아니라 카메라, 이 카메라가 고해상도 RGB를 제공하는 카메라인데요. 1800만 화소부터 1억 화소까지 컬러 가시광 스틸 카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멀티 스펙트럼 카메라도 있고 하이퍼 스펙트럼, 이건 잘렸네요. 적외선 카메라, 라이다 등 카메라 기술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소니랑 합작해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드래곤플라이의 컨트롤 롤러입니다. 이 컨트롤 롤러는 여러 태블릿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균형과 핏의 인체 공학적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품질 짐벌 및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안전한 디지털 비디오 다운 링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드래곤플라이는 카메라를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스크리닝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자체 드론을 통해서 대형 운동장 소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다양한 산업에 쓰이고 있다. 드래곤플라이의 차트인데요. 이 차트는 OTC예요. 장외시장 OTC 마켓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나스닥에는 아직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과가 돼야지만 상장이 될 수가 있어요.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외시장에서의 티커는 DFLYF입니다. 한 주당 주가는 1.45불인데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쭉 올라갔었어요. 쭉 올라갔다가 지금은 떨어진 상태인데 살짝 제가 이거랑 비교될 수 있는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항의 차트입니다. 티커는 EH고 한 주당 주가는 40불인데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죠. 2020년 하반기부터 이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2021년에 살짝 내려왔죠. 자, 한번 보시겠어요? 어때요? 지금 드래곤플라이랑 이항의 주가가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쭉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오는, 이런 걸 봤을 때 2020년 하반기에 투자자들이 드론 산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드래곤플라이가 이항의 차트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항도 오르면 드래곤플라이도 오르지 않나. 다른 점은 이항은 한 주당 40불인데 드래곤플라이는 한 주당 1.45불이다. 굉장히 낮다. 이 굉장히 낮은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드래곤플라이가 오래된 기업이지만 소규모인 기업이에요. 제가 재무제표를 살짝 봤는데 재무제표가 그렇게 속 좋진 않았어요. 상태가 좋진 않았고 매출은 작년 대비 성장을 했다. 확실히 이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회사인 건 분명해요. 이 회사는 위험도는 굉장히 높아요. 고위험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만큼 고위험도이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큰 수익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만 보더라도 이게 0.4불이었다가 16불까지 올라갔죠. 무려 4배가 올라갔어요. 재무제표도 그렇게 좋진 않지만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2020년 12월 DJI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서 제재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 제재를 받으면서 빈 공백이 생겼는데 그 빈 공백을 드래곤플라이가 차지하게 됐어요. 드래곤플라이의 설립자인 카메론 첼도 이 기회에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단점은 하나 있어요. 트럼프 행정일 때 제재를 받은 건데 이게 바이든 행정이 들어서면서
이 블랙리스트가 풀릴지 안 풀릴지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제가 풀리게 된다면 드라곤플라이는 가망이 없지 않을까. 그래도 오르긴 오르겠죠. 많은 투자자들이 드론 시장에 관심이 쏠리면서 돈이 그만큼 집중이 될 테니까 오르긴 오르겠지만 급격한 성장을 이루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걸 좀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나스닥의 상장은 안 됐지만 조만간 상장이 될 거라 보고 있고, 상장을 하게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점, 이런 점들을 주의해서 투자를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기업은 아메리칸 로보틱스입니다. 아메리칸 로보틱스고, 아메리칸 로보틱스의 공동 창립자 겸 CEO인 리스 모저입니다. 리스 모저가 만든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미국 항공규제당국 FAA의 최초의 완전 자동화 상용 드론 비행 승인을 받은 회사입니다. 이 승인을 받으면서 드론의 작동을 농촌 지역과 고도 400피트 미만으로 제한을 했는데요. 제한을 했더라도 이 첫 발걸음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드론 시장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들이 더 풀리면 드론이 어느 산업 분야에든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메리칸 로보틱스는 완전 자율주행, AI를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을 하고요. 이게 이제 드론을 보관하는, 여기에서 자체 이제 충전도 하고, 이게 마치 집이죠. 드론의 집. 혼자서 나갔다가 혼자서 들어오고, 누가 조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AI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리고 드론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 태블릿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기술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산업 분야, 그리고 농업, 국방에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 웬만한 상업적인 부분에 다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농업 쪽에 힘을 좀 많이 싣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2020년, 2021년 현재까지도 전기 자동차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주목이 언젠가는 드론 시장으로 넘어갈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이미 주목받고 있는 기업도 있죠. 이항 같은 DJI나 이항 같은 기업이 있는데 DJI는 아직 상장을 못했죠. 작년에 이런 말이 돌았었죠. 그 2021년에 DJI가 홍콩에 상장을 할 거다 라는 소문이 돌았었는데, 올해 과연 DJI가 홍콩에 상장을 할지 그것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